예, 안녕하세요. 예, 엠비엔 골드 메가 트렌드 넘버원 이문찬 대표 무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 후,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굉장히 시장 내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고 또 움직임이 굉장히 힘들죠. 이렇게 해서 십몇칠 동안 빠졌다가 이틀 정도 오늘까지 3일 반등을 주었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투자자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움직임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움직임, 외국인이 지금 거의 이 시장을 거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은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70%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근데 기관이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펀드라든지 내지는 이런 간접 투자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소위 말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작년에 500만 명, 5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일반 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특징을 보셔야 되는데 특징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올해 작년까지 상승할 때 이렇게 올라갈 때요. 이렇게 올라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했느냐?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뭐냐? 이때 펀드나 이런 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과거에는 여기 있죠? 2001년, 2003년 이때는 펀드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렇게 펀드 쪽으로 갔죠. 그래서 펀드가 들어오면서 5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온 거예요. 이때 박현주 펀드라든지 또 바이코리아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박현주 펀드 있었고 또 인사이트 펀드 있었고 미래에셋 또 삼성 자산운용 등등 운용사의 전성시대였던 거죠. 자, 근데 작년에는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뭐였었느냐 이거죠. 이때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비중이 높아요, 지금. 개인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투자하기가 힘드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는 기관화 장세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면 이때는 기관화 장세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주식이 올랐을 때는 언제였느냐 하면 1980
80년대 이 중반, 그러니까 이때 소위 말해서 삼저 효과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삼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10 몇 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여기부터는 기관화 장세라고 합니다. 기관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이제 기관화. 이때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화됐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직장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이 다 분리됐었는데 요때 이제 통합이 되면서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쪽으로 직장의료보험과 직장인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자금력이 높아지면서 기관화 장세가 됐다. 그러고 또 14년 동안 소쪽세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해서 박스권을 유지했던 거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작년에 팬데믹이 오면서 매물화 과정을 거쳤고 매물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롱 속에 있던 모든 주식이 튀쳐나온 거예요. 왜? 14년 동안 나는 먹은 게 없다 생각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 그냥 다 팔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올라오게 됐고 여기에 꿈과 희망을 가졌던 500만 명의 현명한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때는 기관화 장세였는데 개인 투자자 장세로 변한 겁니다.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장세로 변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500만 명의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기관들은 거의 이렇게 사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전문적 투자 집단이죠. 예, 전문적 투자 집단입니다. 근데 전문적 투자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이런 것들을 이겨내죠. 그런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올라갈 때 따라 사지만 사는 거는 용감하게 삽니다. 용감하게. 예, 용감하게 사는데 팔 때 보면은 못 견디고 바닥에서 헤이딩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에요. 예, 상승할 때 깡통 당하는 거예요. 깡통 당한다고. 그래서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고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이게 왜 투자 심리가 안정이 안 됩니다. 미국 시장 보세요. 미국 시장은 80% 이상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돼 있고 빠지면은 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동쳐요. 이 요동치는 이 주식 시장을 이겨내지 못하는 새가슴들은 지금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올라갈 때 샀더니 빠지면 팔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주식이 변동성이 이게 일반화돼 있어요. 일반화. 예, 일반화돼 있다고. 일반화돼 있는데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이 변동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변동성이 있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있는 거를 빠질 때는 왜 빠지느냐 모르고 그러다 보면 바닥에서 헤이딩하고 올라가면 또 사고 그래서 용기가 가상하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서 깡통 찰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은 깡통을 찰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달러가 움직였어요. 예, 달러가 움직였죠. 예, 이렇게 해서 빠져가지고 삼중 바닥을 그래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오늘 3원 정도가 올랐어요. 예, 3원 정도가 오르니까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 변동성이 있으니까 어제까지 매수를 하다가 오늘 약간 예, 특히 코스닥 쪽에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선물까지 매도해서. 즉 달러 세력들은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보시면은 예,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제 중국의 상해지수나 이런 쪽에 약간 반등을 주었어요. 예, 반등을 준 거는 예, 시진핑의 어떤 정책 때문에 오늘 굉장히 예, 핫한 국면을 맞고 있고 심지어 중국 쪽에서 규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 펀드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예, 거래소 쪽에서 올라간 것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거래소 쪽에서 올라간 것들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간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겁니다. 아, 그동안에 소외됐던 종목, 경기 관련주들이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 준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21선 깨지고 61선 깨지고 거의 241선까지 깨는 국면 하에서 반등을 준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뭐예요? 예, 백신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여행이라든지 경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이 올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소위 테이퍼링과 금리에 대한 언급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는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엄청나게 하락하다가 오늘 반등을 준 겁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예, 맨 밑으로 거의 작살나다가 오늘 예, 경기 민감주 또는 이런 쪽에서 예, 서서히 움직임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들이 이쪽 경기 민감주에 대한 투자와 어떤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투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죠. 네, 중요한 타이밍이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지금 과연 여러분들이 어쪽으로 투자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투자할 것이냐를 정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 경기 관련 주식들이 올라오는 국면 속에서 있다. 그 국면 하에서 포트폴리오에 조정 국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외국인에 의한 움직임 속에서 잭슨홀 미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지금 시황을 분석해 보면 코스피가 지금 바닥을 탐색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다가 반등 주면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서 출렁거리게 만들어서 다시 쌍바닥을 그릴지 옆으로 횡보했다가 올라갈지는 A파동이냐 B파동이냐는 결정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빠졌을 때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음번 이쪽 부분에서 승패가 좌우된다는 거예요. 승패가 좌우된다. 그래서 지금 조기 테이퍼링 이것들이 있었는데, 댈러스 여는 총재가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도세 서서히 속도가 조절 중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약간 매수했고 오늘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시면은 지금 증시 주변 자금이 굉장히 하단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어제 선물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을 줬는데 오늘 어제 매수한 것보다는 약간 덜 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추세 전환을 위한 패시브 기관의 현물이 유입된다는 거예요. 이 패시브가 뭐냐? 요게 펀드예요, 펀드. 근데 요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예, 2670억이 들어왔어요. 아, 자금이 들어왔구나, 외국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팩트를 보면은 글로벌 경기 확장세 두려가 우려되고 반도체 논쟁과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연속적으로 폭락하고 외국인이 7조 넘게 매도를 했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시장을 패닉 속으로 몰고 갔던 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일반 투자자들이 거의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이 서서히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거고, 원달러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화를 누리면서 특히 우리나라에 빠져나갔던 패시브 자금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하는 순간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고,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경기 확장, 피크아웃 이런 얘기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미국과 중국의 PMI 지수, 제조업 ISM 지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상단에 있고 좋다는 거예요. 즉 미국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고점을 뚫고 가죠. 고점을 돌파하고 있고 고점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좋고 중국의 PMI 지수가 좋아서 결론을 말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과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도 지금 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를 패닉으로 몰고 가고 있지만 예탁자산과 기타 자금들로 봤을 때 폭락장세는 아니라, 폭락이 연출될 수 있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한 주변 자금 60조나 되는 이런 것들이 지금 7% 정도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7% 정도 조정받았는데 여기에서 1,400억 이상 반대 매매가 나온 거예요.
신용 반대 매매를 나오고, 심지어는 고점에 사서 저점에 매도하는 아주 최악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쁜 투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 특히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아시아 이머징 마켓 펀드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쪽으로 환류했죠. 환류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는데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투자를 해야지만 되느냐. 자, 폭락이 왔습니다. 폭락이 왔을 때 복구가 불가능할 쪽으로 손실을 주는 거는 뭐냐? 기업의 가치가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을 매수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 민감,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은 기다리면 돼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가 썩은 포트다. 썩은 포트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또 한 가지를 보시면은 템플턴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이 지금 패닉이 왔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해요. 저는 패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투자자는 시세에 현혹되고 시세 때문에 패닉이라고 느껴요. 그 패닉이라고 느꼈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장이 추락하기 전에 팔아야 되지 오히려 숨을 한번 들이쉬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수는 피가 낭자할 때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얘기하죠. 매수는 뭘 매수해요? 매수는 피가 낭자할 때 매수해야 되는데 이 피가 낭자할 때가 매수 기회인데 매수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사야지 나쁜 종목을 사면은 그거는 도루묵인 거예요. 썩은 주식을 사면은 부도날 가능성이 있고 요번에 또 거래 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간의 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전략을 갖고 지금 출발을 해야 돼요. 자, 27일이 잭슨 홀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27일 이전까지 포트를 구성해야 돼요. 포트를 구성하라. 왜? 잭슨 홀 미팅이 지금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고 시장을 패닉으로 만들었고 시장을 죽여놨기 때문에 예견된 악재, 예견된 프레임 이런 것들은 이미 주식에 반영됐다는 거예요. 그럼 반영됐으면은 만약에 잭슨홀 미팅에서 별로 좋은 게 나오지 않거나 또는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안정감 때문에 다시 복귀하는 시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 구성의 중요한 타이밍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27일 이전이 여러분들한테는 포트 구성의 절호의 기회이며 또 한 가지는 썩은 주식을 팔아서 좋은 주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좋은 주식이냐 나쁜 주식이냐 여기에서 나오죠. 시장이 폭락했어요. 잭슨홀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나기가 쏟아져요. 좋은 주식과 나쁜 주식이 함께 빠지죠. 그런데 이렇게 반등이 준단 말이죠.
반등이 줘요. 반등이 줄 때 찔끔 반등이 주는 게 있습니다. 찔끔 반등 주고 끝날 주식. 예, 오늘 아마 그런 생각을 들 거예요. 찔끔 반등을 줍니다. 희망을 주죠. 이 희망을 여러분들 두 가지로 나눠요. 예,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거예요. 희망 고문. 아이고, 오늘 올라갔으니까 괜찮죠. 그러는 거하고, 꿈과 희망을 갖고 매수하는 종목하고는 차이가 있다. 즉, 찔끔 올라가고 다시 줄줄줄줄줄줄 새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을 강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나는 다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주식이냐, 이렇게 반등 주고 다시 빠질 종목이냐, A냐, B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왔다는 거예요. 즉, 요거를 보니까, 아이고, 반등 주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 이제는 올라가겠지, 하다가 다시 빠지면, 여기서는 절대로 좌절만 올 것이고, 그 좌절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을 더 고통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빠졌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종목으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죠. 예, 빠지는 거는 지그재그로 A, B, C로 빠져요. 그래서 빠질 때 이렇게 반등, B파동이 나오면 초보자들 또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B파동 오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빠집니다. 예, 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 옛날 과거 종목들이 그래요. 예,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거 있을까요? 옛날에 예, 기아차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빠질 때 보면요. 예, 빠지면은 예, 이렇게 좋은 주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은 주식이 상투를 치고 빠지는데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빠져서 저점을 계속해요. 이게 대장주대도 그래요. 대장주인데. 대장주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잡주면 어떻게 돼요? 잡주면은 이 빠지는 속도가 이렇게 빨라요. 이게 대형주니까 이렇게 누워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 샌다고 그러죠. 예, 회원님들 보시면 줄줄줄 세요. 예, 저점을 깨면서 저점을 깨면서 저점을 깨면서 줄줄줄줄줄 세면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종목이 더 나쁘면은 각도가 더 세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희망을 걸죠. 예, 이쪽으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러는데 결국은 모멘텀이 끝나고 나서 악재가 다 터지고 나서 이 기업이 소위 말해서 정몽구에서 정의선으로 바뀌니까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2011년에 상투 쳤는데요. 2020년까지 10년 동안 동토의 세월에 있는 거예요. 동토의 세월에 있는 거예요. 대형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말아라. 떨어지는 칼날에 손대지 말아라. 이거예요. 손대는 자 칼날에 베이니. 칼날에 베인다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메가 트렌드에서 0메가 트렌드에 걸리면 뼈를 못 추려요. 일반 투자자는
이 반등을 기대했다가 작살나는 그런 운명의 장난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 온실가스 감축이 24, 30, 30 탄소기본법이 국회 정부안보다 더 강하게 통과됐습니다. 제조업 죽으라는 소리냐. 경제계 즉각 반발.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법규 하나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감축 그리고 이게 제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며 제조업의 영업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거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통과됐습니다. 아마 지금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법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겁니다.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다. 앞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어떻게 증가되는 기업이 있고 어느 기업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읍참마속 여기 나오죠. 읍참마속. 예, 읍참마속. 여러분들의 주식이 만약에 공해기업에 있다. 예, 공해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빨리 이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고로 포트폴리오를 지금 바꿔야 돼요. 이 거대한 물결,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적인 욕구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저 법규가 통과되면서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그러므로 인해서 비용 부담이 되면서 앞으로 돈 벌어가지고 뒤로까지는 그런 현상 속에서 이 기아차처럼 지금은 화려하게 보였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아차처럼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요 모양이에요. 여기 상태이죠. 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상태에 있어요. 오늘 반등 주니까 어머 감사합니다. 또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반등 줄 수 있죠. 그러나 말이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1조가 나도 세금으로 8천억을 내면 8천억을 내면은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줄 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줄줄줄 세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식이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식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과거의 관념, 나 뭐 까이 거 33년 투자했어, 20년 투자했어, 까이 거, 삼성전자 사야지, 아예 SK하이닉스 빠졌을 때 좋았지.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다가는 지금 다 아웃됩니다.